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악동 뮤지션 멤버 이찬혁 씨의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이 책은 악동 뮤지션의 신작 정규 앨범 항해와 짝을 이루는 소설입니다. 앨범은 항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요. 제목이나 자켓만 봐도 바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툼한데요. 가격이 23,500원입니다. 이렇게 바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죠. 여긴 이렇게 악동 뮤지션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남매가 굉장히 많이 닮았죠. 슬라이드 사진 같은 느낌인데요. 각 노래에 대한 가사가 중간중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노래를 부른 남매들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이 생각보다 많아서 악동 뮤지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념품으로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 앨범은 첫 곡 뱃노래부터 9번째 곡 작별인사까지 모두 이 책과 스토리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남매는 최근 몇 년 동안 활동이 없었는데요. 오빠인 이찬혁 씨는 그동안 해병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서 한 곡만 빼고는 모두 이찬혁 씨가 군에 있을 때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수첩과 볼펜만으로 치열하게 써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작사는 그나마 쉽겠지만 이 멜로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저로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표지는 이렇게 바다 컨셉인데요. 다 읽고 나면 소설에 나오는 카페 벽에 걸려있는 바다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 속 카페에는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 개가 이 바다 그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궤적이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반딧불이 날아가는 모양 같기도 한데요. 이야기 속에서는 끝없는 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역시 앨범 수록곡 밤 끝없는 밤의 배경이라고 보고 음미할 만합니다. 바다 그림이 그려진 액자는 바로 이 앨범에 있는 이 액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연상하면서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이라는 주인공이 음악을 만들다가 문득 여행을 떠납니다. 음악가로서,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인데요. 어느 날 파도가 거칠게 치는 날 배 위에서 혜야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혜야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음악이나 예술에 대한 견해가 잘 맞는 사람인데요. 선이는 혜야를 소울메이트이자 연인으로 지내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바다 한복판에서 다시 이별하게 됩니다.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띠지가 있고요. 이렇게 펼치면 파란색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 있죠. 하드커버판이고요. 여기에 작가 이찬혁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인도 있고요. 목차는 총 14개가 나옵니다. 항해라는 제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항해에 엮인 스토리는 주인공이 연인을 잃어버린 이후의 현재 시간을 다룹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제가 더 편히 읽을 수 있는 목차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항해 부분을 빼놓고 읽으시면 더 편합니다. 항해 부분을 빼놓고 목차에서 쭉 가서 이 물 만난 물고기까지 읽으신 후에 다시 앞으로 가서 항해 3개를 연달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래, 작별인사, 항해 이런 순서로 보시면 거의 사건 순서에 맞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과 노래에 얽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마술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주인공 선이가 혜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갑판 위에서 한 여자가 파도를 보며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을 맞닥뜨리는 느낌인데요. 이때 혜야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뱃노래입니다.
선인은 거친 파도가 덮칠 때 해아를 겨우 구하는데요. 자신은 고래에게 먹힐 듯 하다가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장면이죠. 하지만 조금 후에 다른 객실에서 마주친 해아가 악수를 청합니다. 선인은 그 뒤로 해아와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해아와 함께하면서 여러 노래들을 만들어내죠. 프리덤이나 달 같은 곡도 소설 속 선이가 해아와 같이 보내면서 지은 가사들입니다. 하지만 해아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음악과 자유를 위해서 언젠가는 바다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결국 선이는 처음 만났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치는 날 배 위에서 해아가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아가 파도에 휩쓸린 자리에는 하얀 꽃들이 떠다니면서 경쾌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물 만난 물고기의 가사입니다. 실제로는 포크 기타로 튕기는 컨트리 음악이에요. 연인을 잃어버리는 뼈아픈 순간을 오히려 경쾌한 리듬으로 표현해서 감정의 파도를 더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인은 해아를 잃는 아픔을 겪고 나서는 매일 밤 고래 꿈을 꿉니다. 아마 해아에 대한 그리움이 고래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고래 꿈을 꾸면서 선인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나갑니다. 선인은 해아와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수 자신만의 카페를 꾸립니다. 어느 날 작별인사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자 카페 안의 풍경이 노래 가사처럼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은 주인공 선이가 해아를 떠올리면서 카페에서 노래를 녹음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선이가 부르는 노래는 이 앨범에서 가장 긴 제목의 작품이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노래가 끝날 때쯤 또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카페 곳곳에 컬러풀한 페인트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요. 해아가 한때 거닐었던 정원과 비슷한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카페 문 앞에서 손님이 오는 종소리가 들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손님이었을까요? 보는 사람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책 물 만난 물고기가 이 항해라는 음반과 서로 완벽한 보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음악만 들었을 때는 경쾌하고 슬픈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면 곡을 좀 더 섬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마술 같은 장면이 4번 나오는데요. 해아가 처음 가판 위에서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해아가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선이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를 때 2번이나 카페의 인테리어가 노래의 흐름을 타고 마법처럼 바뀌어 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남미 소설에서 마법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선이가 여러 부류의 예술가들을 만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문장들도 많이 있는데요. 노래 가사의 흡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장들을 얘기하는 게 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 해아라는 존재가 너무 요정이나 인어같이 그려졌다고나 할까요? 천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 많이 몽환적이긴 하지만 이 캐릭터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이 캐릭터에 몰입하기가 약간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 점만 뺀다면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이 이 책의 에피소드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곡을 듣고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다시 곡을 들으면 감정이 더 많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 가격은 15,000원이고요. 펼쳐보시면 대부분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글자까지 파란색으로 되고요. 종이가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200페이지가 안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만 마음 먹고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음악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딱 3시간만 투자하셔서 책을 재밌게 읽으면 음악을 들을 때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